9월 21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최근 상승세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2%, S&P 500 지수는 0.07% 내렸고 나스닥 지수도 0.07%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숨고르기 분위기 속에서도 상승세로 마감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돌아온 최고치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영국은 0.48% 상승하며 2000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69%, 0.53% 상승했습니다. 리처드 피셔 미국 댈러스 연준 총재가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는 고용시장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고용시장 회복을 평가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연방준비제도의 최근 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강세를 이어가던 달러는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여부 논란과 뉴욕 증시 약보합 등으로 인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02엔 33센에 거래돼 전거래일에 102엔 97센보다 하락했고 IC 달러 인덱스는 83.791로 전거래일에 84.225보다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강세 소식에 장 초반에는 1990선을 넘나들다가 결국 기관의 매도 속에 수폭 내려서 1980선 초반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장에서 일본 증시는 1% 이상 오르면서 국내 증시와는 반대되는 흐름을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에서 유럽 증시는 숨고르는 분위기 속에서도 상승 흐름은 지속했는데요. 영국 증시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4주 연속 급등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우려로 소폭 내려 마무리가 됐는데요. 별다른 경제 지표 발표는 없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세워보면서 그리고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오늘 하루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앞서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동안 상승에 따른 부담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버냉키 발언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모습도 항상 좋을 순 없죠.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의 오늘 약보합의 모습으로 끝내는 어느 정도 다우 증시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분봉상의 위치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10분봉 차트고 다우 증시 차트고요. 그런 모습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분봉상에서 한번 나타나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 매기세가 계속적으로 쏠리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이탈이 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더 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신고가 패턴 자체는 잠시 쉬어갈지언정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로 연출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직감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증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에너지 업종 같은 주도 업종이 상당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도 업종의 하락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수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우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이 좀 더 크게 나타났지만 대형주에 대해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폭보다는 어느 정도의 정말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우 증시,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까지 약보합 모습이 우리를 발목을 잡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분명히 있었겠죠. 이유를 한번 알아본다면 일단은 오늘이죠. 오늘 화요일 벤 버냉키 의장의 의회 증언과 그리고 FOMC 의사로 공개에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더 주목을 하는 시각이 좀 더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에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채권 매입에 대해서 축소 얘기가 나올 확률이 있다.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나오면서요. 어느 정도 지수 자체를 좀 내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하지만 미국 증시 말고 유럽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에도 미국채겠죠. 미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1.95%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 게 10년물 국채 같은 부분을 우리가 장기국채라고 하거든요. 장기국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식 자산에 어느 정도 금액 자체가 쏠리게 되면 당연히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대신에 주식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은가격 자체가 오늘 하루에도 반등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 10분간 9%에 넘는 하락을 유지를 하다가 지금 장마감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상승 반전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같은 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좀 말이 많았죠. JP 모건이 어느 정도 지금 장난을 친다는 등 아니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유의하셔서 오늘의 큰 폭의 하락 자체가 어느 정도 시세 자체에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살펴봐야 할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좀 저는 생각되는 게 바로 코스닥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반등 매기세가 쏠릴 수 있느냐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당연히 IT 업종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달려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IT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같은 부분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업종 중에 한 개가 바로 IT 종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대신 안에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IT 부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외국인의 매기세가 좀 더 쏠린다고 한다면 대신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보다는요,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구글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테마성 재료로 어느 정도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바로 기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외국인은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종목군들을 좀 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더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단 자체를 지지를 한번 받았었죠. 그래서 555포인트에서 560포인트까지 밑꼬리를 달면서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강한 지지선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상단에서는 지금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앞서 있던 갭을 조금 이용하는 부분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음봉 자체는 조금 더 제외를 하시고요. 음봉은 제외를 하시고 지금 하단 자체 어느 정도에 565포인트부터 지금 상단에는 570포인트까지거든요. 이 부분 자체에서 다시 주도주가 살아나는 분위기라면 다시 한 번 더 코스닥이 크게 반등을 노릴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 자체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실적을 보고 난 다음에 코스닥 IT 부품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타의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랠리를 주도했던 FPCB 업종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카메라 모듈 그리고 카메라 센서 부분에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더욱더 어닝적인 부분을 기록한 회사들에게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 그런 관점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시청자분들도 IT 안에서도 좀 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기업들에게 우리가 좀 더 손길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에 어느 정도의 차익실은 매물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기는 제가 볼 땐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만큼 좀 더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붙어야 되고 대신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센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의 어느 정도의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센서 쪽으로 관심을 둬보자라는 말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크게 매수를 했던 게 바로 IT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매수가 크게 보였던 부분이 바로 디지털 컨텐츠 부분이었습니다. 네. 디지털 컨텐츠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저는 제2콘텐트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2콘텐트리, 예, 맞습니다. JTBC를 연상을 하는 그 회사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된 부분이 있었죠. 바로 메가박스, 어느 정도 영화관에 대한 매출 부분인데요. 그런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가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도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병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전 고점이었던 6,90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가야 되는 자리라고 좀 보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JTBC에 그리고 J콘텐츠에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시청률이었죠. 시청률이 종편 시청률이 1%가 채 안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더 다르게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J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종편 채널 중에 시청률이 4%대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J콘텐츠리가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CJ, CGV랑 같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CJ, CGV를 한번 같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CJ, CGV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 바로 신고가 돌파라는 거죠. 신고가 돌파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영화에 물론 흥행도 있었겠지만 거기에는 안에 관람권에 대해서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J콘텐츠리는 아직까지도 인상 효과가 반영되기에는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조금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 번 더 주가상의 추이 자체가 우리가 긍정적인 매기세가 조금 돌릴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우리가 잡아보시면 지금 하단 자체 지금 지지점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한번 잡는다면 지금 자리 5,050원 자리까지는 우리가 매수가를 조금 대응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전고점이었던 부분이죠. 전고점이었던 지금 5,500원 자리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4,900원을 손절선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5,050원 자리 자체가 기준점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은 우상향 패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심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J콘텐츠리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사하십시오. 네, 이어서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분석해볼 테마는 어떤 쪽인지부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테마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네. 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우선주가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 우선주의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그 단순하게 일회성 진행이 아니라 좀 공격적인 매수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진행을 쭉 보시면은 사실은 그 지금 진행이 언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또 드실 정도로 상당히 좀 강력한 진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의 우선주들이 지금 본주의 추세하고 상관없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좀 적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좀 뭐 큰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두시다 보니까 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일단 아마 추정을 하기에는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이 저 PBR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 메리트가 큰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그 부담스러운 본주보다는 배당률이 높은 그런 그 우선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하는 형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연말을 노리고 뭐 배당을 노리는 그런 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배경이 명확하지는 않고 또 분석 자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추이를 보시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 흐름을 계속 좀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좀 보시면은요, 그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넥센타이어 1우비라는 주식이 가장 상승률이 좋고 굉장히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속적인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하우시스의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략적으로 2월 달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예. 특히 이제 4월 들어서는 좀 더 가파르게 올랐고요. 최근 며칠 사이에 상당히 급등세를 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상승은 사실 뭐 조금씩 오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안 났습니다만은 최근 며칠 사이에 이 오른 게 상당히 급등세를 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LG 우선주도 지금 보시다시피 연속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급등세를 타고 있고요. 삼성화재 우선주도 역시 어제하고 요 며칠 사이에 급등세를 탔었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매수가 많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CJ 우선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LG 생활건강 우선주도 지금 어제까지 신고가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롯데칠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본주 자체는 조금 흐름이 약해졌습니다만은 이 우선주는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금호석유의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바닥을 탈출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 건설주가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그 완전히 또 박스권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LG화학 우선주나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우비, 3우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LG전자는 최근에 추세가 좋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고, 건설주 쪽에 대림산업이 특히 또 상승이 좋습니다. 삼성전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급등을 하고 있는 우선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에 추천해 주셨던 뉴메이드 어제 한번 점검을 해주셨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어제장에서 장중 중에 3% 넘게 오르면서 62,000원이었죠. 목표 가격 도달을 했습니다. AS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예, 위메이드는 지금 목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전고점, 과거의 예전의 전고점 형태의 가격이 어느 정도 근접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오르는 상황보다는 잠깐 추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하면은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주시고 조정 타이밍을 기다려서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일단 차익 실현 형태로 대응을 말씀드리고 조정 줄 때 다시 재매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함께 투자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그렇다면 이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우선주들 가운데 지금 투자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거래량이 좀 많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좀 충분한 종목에 대해서 대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넥센타이어 1우비인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단기 급등세를 탔고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꾸준히 상승을 했고 추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은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최근에 며칠 사이에만 오름세를 좀 보였던 넥센타이어 1우비를 노리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지금 현재 넥센타이어의 본주도 지금 상당히 좀 추세가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 실적 증가를 같이 더불어서 전고점까지 바짝 붙어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줘서 내려올 때 무조건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매수가는 4,250원에서 4,400원 정도 조정 시에 분할 매수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500원 정도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75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 5,500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지는 않고요. 잠시 뒤 최병곤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부람 평가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국내 증시는 쉬어가는 하루였고요. 이번 주가 뉴욕 증시 고점이 아닐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번외기 발언을 앞두고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더해지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앞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버닝키 회장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일단 미국 증시가 과열이 지표다. 실물 경제가 바탕되지 않는 통화량은 굉장히 화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미의 증시 그리고 특히 일본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나라 자택은 덕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볼 때 크게 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째 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쨌든 간 미 증시 자체가 신고가, 글로벌 증시의 신고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한 달째 하는데 글로벌 증시의 신고가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의 신고가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65일 변곡점 두 개가 130일 변곡점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주가 자체가 거의 90% 이상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추가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다. 선행 스펜2의 상승이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확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증시 이제 특히 다우존스 지수의 신고가 부분이 고점이 확정적이라면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볼 때는 고가 놀이를 계속 할 것이다. 물론 2,000포인트는 저는 찍는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1980 여러분 알다시피 93포인트까지 갔었죠. 93포인트, 7포인트 오차인데 2,000포인트 찍든지 안 찍든지 중요치 않는 부분이 왔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고가놀이가 굉장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항시 이제 봐주셔야 될 부분이 이제 요즘에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죠.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여러분이 이제 그 사이 미결제 약정 매일 듣는데 이 미결제 약정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인터넷 강좌라고 어제 오늘 내일 모레 4일 연속 미결제 약정에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강좌 듣고 싶은 분들은 서울경제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미결제 약정에 들을 수 있는데 미결제 약정 자체가 11,000개다. 11,000개란 것은 11만 개다. 이거는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들만 버티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장 자체가 지금 거래량 자체가 고객의 따끔이나 성원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주가가 올라갈 사람 그다음에 내려갈 사람의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들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굉장히 사고가 터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필요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매매를 활발하게 시게 되는데 매매를 활발하게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OBV 지표인데요. OBV 지표가 주가가 100포인트 떴는데도 아직까지 영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OBV 주가가 분명히 상승 트렌드는 상승 트렌드입니다만은 그 상승 트렌드에서 주가의 거래량인 폭발이 늘어지지 않다. 이거는 미결제 약정이 많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장 자체는
조금 둔탁하는 그런 모양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 이제 듣겠죠. 선행스팬 의원이 꺾일 것이다. 이제 선행스팬 의원이 어제 이제 정확히 꺾이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행스팬 2의 이제 정확한 모양은 단기 고점을 이제 77일 분기점에서 정확히 고점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장 자체는 지금 자리가 큰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데 이 변곡점 자체가 과연 급락 나오는 변곡점이며 저는 그거는 절대 아니다. 급락 나오는 그런 변곡점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쉬어가는 장세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장세가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다 가느냐? 그거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으로 장은 뼈쪽 피라미드형으로 갈 것이다. 결론은 고객의 특kim이 적은 가운데 기관들이 매수 부분, 그 꼭지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죽일 것이다. 그 이유가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 이 말은 삼성전자를 이만큼 많이 팔았는데도 삼성전자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삼성전자다. 결론은 외국인들도 다시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등주다. 결론은 코스닥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주가 주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상승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 음봉이 많았다. 특히 여러분이 관심을 두셔야 될 부분이 최근에 신용이 4,700억인데 전부 코스닥주입니다. 코스닥주가 신용이 늘어났던 것은 여러분들이 코스닥을 신용으로 하는 종목만 꼭꼭꼭꼭꼭 찍어가지고 주가를 빠졌다. 결론은 여러분 없는 종목들만 갖다 그게 뭡니까?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되었다. 결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되면 코스피가 우선주가 지금 뜨지만 그 우선주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만 띄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이 더위 있을 때는 여러분이 주식 안 하는 게 현명하다. 그래 꼭 한다면은 1등주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 일봉은 61평과 121평의 이제 모양이 이제 희한하게 모양이 돼 있죠. 61평과 121평 모양인데 지금 기본 차트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본 차트 종합주가지수 기본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61평과 121평의 데드크로스 나오는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한번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61평과 121평 과연 이 61평과 121평의 데드크로스가 확정적이냐 아니면은 골드볼을 내고 상승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된다. 121평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타임에서 61평이 아예 데드크로스냐 데드크로스 나면 끝나버린데 이 상태 데드크로스에서 다시 반달 모양을 그립니다. 재상승한다면은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태는 저는 아직까지 확신은 없습니다만 이 반달 모양의 어떤 상승 기류를 한번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한 3주 정도 걸리는데 일단 반달 모양 그런 것을 골드보라고 하죠. 골드보 모양이 한번 이런 겁니다. 이런 걸 골드보라는데 이 골드보 모양 자체가 조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 자체에 한번 그 함정들이 워낙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장은요 장 자체는 여러분을 돈 먹여줄 수 있는 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선물이죠. 선물 중에 미결제 약정의 상하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일본 증시가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일본하고는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X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의 조정이 들어야만이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한다는 걸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증시가 조금 상승할 것 같은데 상승에 일본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 더 강세를 보이겠지만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증시도 주춤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 외국인의 선물 동향, 일본 증시,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 세 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청송천남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급락이 나올 변곡 자리는 아니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 주의해야 할 자리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일본 증시 하락하는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게임빌입니다. 소프트웨어, 게임 관련 회사입니다. 휴대폰, 태블릿 PC, PMP 등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게임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해외 애플 웹스토어에서 RPG 분야를 석권하고 있으며 국내 오픈 마켓에서도 신작 게임을 잇따라 히트하고 있습니다. 주요 게임으로는 아드베나, 베이스볼 슈퍼스타, 에어 펭귄 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동사의 게임 다운로드 고객이 2억 명을 돌파 중이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국내 매출은 전년 대비 34%, 해외 매출은 153% 늘어나 국내외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3200%로 초우량적인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약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 12만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3만원입니다. 손절가는 10만 5천원이고요. 현재 계속해서 그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및 신용 및 심리도도 양호한 편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 게임빌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담아봤고요.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15일에 말씀해 주셔서 수익 내고 있는 LG인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LG입니다. 제가 4일 전 그 스승을 할 때 공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어제 장중 5%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나머지 반은 관망하시든지 아니면 전부 매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국에 계신 스승님들께 약 500만 원 정도 매수하셔서 수익이 나시거든 맛있는 식사 한 끼 드시라고 한 종목인데요. 수익이 나서 정말 기쁩니다. 수익금은 꼭 인출하셔서 맛있는 식사 한 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개 추천주 6개 종목에서 5종목 모두 상승을 했고요. 한 종목은 제자리인데 곧 상승할 것 같습니다. 내일 있을 강연에는 가락시장역 롯데마트 3층에 있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오후 5시부터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석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는 출장 관계로 휴강하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5월 21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IG 투자증권입니다. 한국타이어를 꼽았는데요. 1분기 매물 감소했으나 비용 축소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는 점 주목합니다. 일본 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환율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현대차를 꼽았는데요. 4월 현대차의 유럽 판매는 아이서티 등의 선전으로 3만 7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476만 5천 대로 해외 공장 호조세로 인해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전망이며 2014년 내년에는 2011년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인데요. 동부화재를 추천했습니다. 올해 신계약 판매 둔화에도 낮은 사업 비율과 높은 투자 이익률이 두각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은 동양기전을 추천했습니다. 중국 굴삭기 시장이 2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5,400원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인데요. 이수 페타시스를 추천합니다. 주력인 MLB와 자회사들의 신규 수주가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당분간 강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9,2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LIG 투자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장 체크포인트와 전략을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 설명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LIG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팀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 체크포인트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현 장세가 계속적으로 강세 패턴을 보이는 미증시에 비해서 디커플링 현상의 모습은 계속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전일 같은 경우도 종합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증시는 4주 연속 최고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상대적인 디커플링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일단 북한발 리스크도 분명히 있겠지만 역시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여전히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 따른 문제점도 큽니다. 외국인 투자들은 주식은 매수했지만 선물에서 매도를 보이면서 결국 선물 시장이 먼저 시장에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에는 종합주가지 또 함께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특히나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매에서 결국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도 투자분들이 미증시가 오늘은 좀 흔들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우리 증시가 추가적으로 강세 패턴을 보여주냐 아니냐는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매의 수급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매수를 했어도 전일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 그렇다면 오늘은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매수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매수를 한다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단 21선이 상승 턴에 있고요. 월봉상 양선의 위치입니다. 직전 저점대에서 반등을 해서 박스권 상단인 2020과 2040선대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상승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월봉상 양선의 모습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 아직까지 디커플링 현상을 해소하려면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주식 쪽에서는 뱅가드 펀드의 매물도 이제 거의 다 거쳐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수세의 연속성 좀 체크해주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판단해 주셨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한국타이어던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처음 알다시피 원가 하락과 브랜드 입지가 강한 업종이 한국타이어입니다. 1분기 순이익성이 좀 개선되는데요. 물론 1분기 매출은 좀 감소했습니다. 비용 축소로 인해서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매출 감소랑 영업이익률 달성이랑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주목될 만한 점이고요. 또 일본 업체에 비해서 가격 경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알다시피 지금 엔화가 103엔대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지만은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일본 업체에 대한 가격 경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역시 한점 수렴 이후에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음양 패턴 이후에 반등을 줬는데 역시 5일선의 기조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고점 돌파 이후에 오늘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흔들어줄 때를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구사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52,8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2,000원 초반 원대에서 매수 전략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고점 돌파 이후에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 흔들릴 때를 이용해서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까지 시장이 상당히 종목별 장세로 시장이 움직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저가 대형성 종목들, 특히나 못 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또 경기 민감들 중심에서 외국인 투자들도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앞전에는 코스닥 시장에 아니면 종목별로 이어지는 종목별 장세에 많은 포커스를 주셨다면은 이제는 지수가 움직이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서 대형성 종목들도 함께 지켜보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화요일
오늘장 출발을 2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1983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는 1포인트 정도만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566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 0.6포인트 내린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제 종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 혼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장 일정을 체크해보면서 대응 전망 그리고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오늘 국내 쪽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과 이슈를 끌어낼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지표 발표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월드 IT 쇼 2013이 오늘부터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4일까지 코엑스에서 이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IT 행사로 첨단 IT 산업에 대한 방향과 또 관련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그 큰 대표 기업들,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KT, SK텔레콤, 국내 500여 개의 IT 대표 기업들이 참가해서 이제 초고해상도 스마트 디바이스와 또 차세대 IT 융합 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IT 관련 부품주들 쪽도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오늘 또 제3회 한일 정보보안 심포지움 개최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보보안 관련된 기업들과 또 기관들의 관계자 한 150명 이상이 참석해서 양국의 정보보안 관련된 정책과 또 시장 트렌드와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결국에는 그 보안 관련된 쪽도 한번 오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콘솔 기기 엑스박스 720이 오늘부터 최초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또 기업의 상호 변경이 하나가 또 있네요. H 오늘 이제 상호 변경이 있습니다. 젠백스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상호가 변경이 되니까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미국의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제품 유통업체죠. 바로 미국의 베스트바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과 또 미국 최대 건축자재 업체인 홈데포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 증시, 독일 4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영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황을 한번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 강보합이고요. 코스닥은 이제 약보합과 이제 보합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정신을 이제 놓고 보았을 때요. 전반적으로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이런 좀 강보합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우존스의 하락폭은 역시나 미비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관망세에 좀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최근 들어서 시장의 경기 방어주와 또 민감주들이 밀거나 끌거니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좀 시장에 좀 영향력이 큰 종목들 위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팽팽하게 좀 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런 것 같습니다. 섣불리 하락에 베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요. 또 본격적인 조정보다는 여전히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흐름 속에서 계속 시장은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은 지금 뉴스에 크게 흔들림 없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또 특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방어주가 또 강했다가 또 다시 경기 민감주가 강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시장은 최고치에 지금 올라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좀 강세를 보여줬던 것은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준 것도 아마 이런
흐름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그 증시를 놓고 보면요, 제가 이전부터 강조드렸던 부분들과 좀 결국 좀 일맥상통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결국에는 이전에 이야기해드렸던 이 박스권 트렌드 그리고 2,000포인트를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와 그리고 또 지난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2,000포인트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장이 본격적인 뭐 조정 양상을 보여주더라도 2,000포인트를 한번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은 방향성을 재탐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좀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우량주들에 대한 우선주들이 최근 뭐 한 요 며칠간 계속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우량 우선주의 경우에는 보통주와의 괴리율이 여전히 크기는 하나 단기간에 좀 연속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기술적인 부담감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보여드리겠고, 결국 기술적인 조정을 기다리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우리가 좀 시장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코스피 지수의 그 일반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요, 최근 그 기관차들이 매도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견조한 숨고르기 모습의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추격 매수를 하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자리다. 결국 종목 선점에 어려움이 많은 기술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내가 주식을 들고 있다, 혹은 대형주, 경기 민감주를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2,000포인트 수준까지는 그냥 들고 한번 가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자율 반락적인 모습으로 흐름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수가 눌림 자리를 주었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에는 기술적인 추세 구간대를 놓고 본다면은 여전히 지수의 매수 포인트는 한 1980포인트가 저항이 되었다면 이제는 지지로 탈바꿈이 돼서 지지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1970포인트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눌러준다면은 한번 관심을 갖는 그런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한번 2,000을 보고 난 이후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 전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숨고르는 양상을 보였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